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장앱진 오랜만에 소개하려고 들고 왔는데요. 2023년 6월호 이야기해보고 여기 실린 작품 중에서는 김세연 작가의 드레스룸에서 생긴 일이라는 작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문장앱진 이번 2023년 6월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커버 스토리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지난호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하나를 읽고 그거를 이제 웹툰, 사진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장르에 있는 활동하는 분들이 그 시각화하는 작업을 커버 스토리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수명이라는 이름의 작가님이 김멜라 작가의 이응이응이라는 5월 후에 실렸던 소설을 읽고 그거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멜라 작가 좋아하기도 하고 제목도 특이해서 그냥 살짝 읽어봤는데 되게 독특한 소설이었어요. 이제 보리차차라는 뭐 강아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할머니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는데 뭐 소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초반에 나오는 그 할머니 캐릭터의 인상적이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짓이 맞나 틀리나 긴가민가 할 땐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봐. 이 말이 너무 웃겼거든요. 근데 보통 긴가민가 할 땐 아니다 싶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삶의 그런 이력이 녹아있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설 자체는 굉장히 좀 되게 특이해요. 어떤 성문화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약간 좀 이것도 뭔가 어떤 SF적인 그런 소재도 있어서 흥미 있으신 분들은 5월호에 실려있는 소설이니까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문장앱진 6월호에는 많은 분들의 신작 시가 실려 있는데 그 이름만 언급을 하자면 김원 시인, 김종현, 그다음에 이향지, 박소란, 이유성, 김지민, 박세랑 시인의 신작 시가 실려 있고요. 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김세연, 그다음에 최재훈, 권여름, 김애현 작가의 소설이 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은 이번 호에는 김미정, 김유섭 평론가의 글이 실려 있어요. 이게 다 앞선 글들과 연결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장앱진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좀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 싶으시면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김세연 작가 드레스룸에서 생긴 일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이거 혹시 파우더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둘 다 그거 안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잘 몰라요. 네, 들어가 본 적도 없어서. 그래서 약간 상당히 좀 미천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게 되지만 아주 재밌긴 했습니다. 네. 일단 줄거리 설명해 드리자면은 화자인 나는 사실 패션 뷰티에는 큰 관심은 없지만 그 대학원생 30대가 되면서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유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드레스룸이라는 커뮤니티에 자기의 일상적인 고민들을 토로를 하는 식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번역가가 있고 지금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 번역가와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해서 이를 핑계로 밥을 몇 번 먹은 사이인데 어느 날 그 번역가가 자기의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는 거고 피규어 박람회가 있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어떤 피규어를 모으는지를 이제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피규어랑은 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좀 뭐 과하진 않지만 여성 캐릭터들의 어떤 면들이 부각된 그런 피규어들이어서 이 드레스룸이라는 커뮤니티에
혹시 이런 피규어 모으는 사람 어떤가요? 제가 좀 예민한가요? 라는 식의 이제 고민 상담을 올렸죠. 네.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는데 어느 날 커뮤니티에 바로 대댓글들이 막 달리는 그냥 일상적인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네. 1대1 알람, 채팅 알람이 네, 떠서 들어가 보니까 네. 자신이 글을 올리고 나서 30분 뒤에 누가 말을 걸었는데 이런 거 모으는 남자는 어때요? 라고 하고서 바로 사진들이 날라왔는데 온통 이제 살색인 네. 굉장히 좀 야한 여성 피규어를 사진을 5개 보낸 사람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는 이 커뮤니티를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던 중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일명 통매음법이라고 이제 뭐 이런 관련된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경찰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과정에서 이 나라는 화자가 굉장히 좀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뭐 가족들도 염려한다는 이유로 너는 왜 이렇게 신고를 좋아하니? 라는 식으로 이제 아빠의 약간 한탄 아닌 이제 약간 걱정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번역가도 뭔가 좀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혹시 안면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거를 보냈을까라는 네. 의심도 하다가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썼던 글이나 블로그 글을 들어가 봤더니 취준생이고 굉장히 좀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가 또 다른 글들을 봤더니 굉장히 명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뭐 가족들과 함께 유럽 일주도 다녀온 사진들도 올라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좀 바뀌는 거죠. 그런 한편 결국에는 고소를 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다잡아 가는데 또 재미있게도 이 사진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성기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네. 이제 상담을 했던 사람이 뭐 샤넬백 하나 받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라는 말을 들은 후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또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도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화자에 대해 사실은 되게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를 세우기가 어렵게 이 화자조차도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 뒤바뀌기도 네. 하고 되게 인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얄팍한 동정심으로 고소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또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또 마음을 바꿨다가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또 그 사람이 공시 준비생이어서 그런 거를 좀 약점으로 잡아서 확실히 내가 몇백만 원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그 또 대학원 안에서의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좁은 가운데 어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소설이 굉장히 세속적인 하지만 보편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다루고 있기도 하고 네. 정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일비재한 일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르뽀를 읽는 느낌에 가깝기도 네네네네. 하고 그런 점에서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그 되게 좀 현실적인 여기 사건 반장도 나오고 JTBC 네. 네. 되게 재밌는데 저도 뭐 커뮤니티를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지만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벌어질 법한 일이고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쓸 법한 글이고 충분히 달릴 법한 댓글이고 이런 것들로 약간 좀 소설이 구성이 되니까 되게 끝까지 좀 흥미진진하게 오랜만에 좀 긴장감을 갖고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좀 읽었던 글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 이상한 번역남? 이상하다고 네.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쎄한 느낌의 번역남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 번역남이 음란 사진 같은 것도 보내고 역시 쎄한 느낌이 들면 빨리 손절해야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미끼로 그 음란물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엄단으로 넘어갔다가 이 엄단을 하는, 이 고소를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약간 이 부모로 대변되는 너무 좀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넘어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는 힘들게 공부하는 고시생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고소를 취하고 싶었다가
갑자기 블로그 보니까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속은 느낌이 들어서 나 이거 이제 돈을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또 사건 반장을 봤더니 보복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덜컥 겁이 나서 그만할까 고소 취하할까 했다가 보니까 또 고소가 취하가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 그래 충분히 이런 마음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설득이 되는 그런 작품이어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좀 디테일이 재밌었던 게 저는 그 무료 PT 받는 장면?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이 화자가 30대 여성이고 이제 분교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네. 박사 과정을 지금 본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미래대라고 나오는 뭐 전국에서 3순위 안에 드는 명문대라고 묘사가 되는데 네. 그 무료 PT를 받는데 실제로는 PT를 받을 의향이 없다는 거를 트레이너가 알게 된 다음에는 거의 그 무료 PT 시간을 수다로 때우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약혼녀의 어떤 학벌을 막 자랑하듯이 강조하던 트레이너가 이 화자가 학부도 미래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또 학벌 얘기를 하지 않다가 근데 또 우울증 이야기가 나왔더니 또 자신의 또 그런 과거 이야기를 내비친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 어떤 인물도 좀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 완전히 몰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떤 양가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면들? 뭐 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되게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아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이상한 사진을 보낸 사람까지의 이력은 사실 알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가깝긴 한데 그 사람도 어떤 블로그에는 막 자신의 신세에 대해 굉장히 어둡게 비관하는 글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어딘가에선 되게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도 네.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잠깐의 대화나 그런 인터넷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는 어떤 한 사람의 복잡다단한 면을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소설이 그거를 좀 억지스럽지 않고 주절 얘기하는데 어떤 대사나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현실적이고 많이 이거를 들여다보고 썼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나중에 뭔가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예감에 휩싸이니까 PT를 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 트레이너 말고. 맞아. 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마치 조금 약간 교감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장면이 끝났는데 맞아요. 결국엔 나도 돈이 생기니까 나 무시했던 그 사람 네. 안 할래.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나 고소인을 이제 익명으로 하는데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특정인을 좀 네. 이름을 쓴다던가 그런 게 이 사람 되게 이상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사실 이런 사람 내 주위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생각.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 맞아요. 이런 생각 드니까 좀 치졸하기도 한데 네. 그걸 굉장히 잘 감추고 사는 사람? 맞아. 그 우울증도 약 끊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트레이너가 심각하게 저도 우울증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니까 네. 근데 회원님은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태도 바꿔가지고 아니요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도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좀 되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 바코드 닉을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끔 블라인드에 들어가는데 네. 블라인드 앱 아시죠? 네. 거기에 이 바코드 닉이 엄청 많아요. 저는 거기서 바코드 닉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바코드 닉인지 당연히 모르고 왜 I와 L로만 돼 있는 이거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썼지라는 이게 약간 유행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본 기억은 났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왜 아이디 만들어주는 사이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썼나라는 생각, 무슨 그쵸. AI가 만들어준 것 같은? 그쵸, 너무 신기해. 이게 바코드이구나. 라고 이제 또 새로운 걸 배웠고, 또 그리고 아까 그 되게 상당히 좀 공들여 고민해서 디테일을 썼다고 경인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또 재밌었던 게 이 음란 사진을 보낸 애가 이제 아이디 클릭하면 쓴 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들이 27살까지 여자친구 없이 무죄인 건가요?
저 얼굴 때문에 연애 못하는 걸까요? 얼평해달라고. 채팅으로 얼평해주실 분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그 누구죠? 금융치료하라고 네. 상담해주는 그 사람도 약간 금융치료가 최선입니다. 무조건 합의금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도대체 무슨 사진을 보냈는지 내가 이제 보내주니까 이 친구 망했네요 하면서 블로그 하는 거 알고 계시다 하면서 블로그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멘트가 이제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행시생이네요. 고소희님 샤넬백 하나 사주셨어요. 이게 약간 이 세계에서 되게 통용되는 일상어 같은? 이 정도면 샤넬백을 사는 가격이다. 뭐 혹은 뭐 금융치료를 하시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용어들이 되게 좀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약간 좀 엿보면서 좀 재밌었던 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런 일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겠죠? 다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이미 막 이렇게 희화할 정도로 네. 이 통매음법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 정도로 네. 이게 진짜 많다는 거잖아요. 네. 참 그것도 그렇죠. 심지어 네. 여기서도 이 남자가 자기가 이 사진 뿌린 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네. 엉뚱한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분풀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가 얼평해준다고 해서 처음에 말 걸더니 어쩌고저쩌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이 인터넷 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한국적인 일들에 대한 게 이렇게 되게 무슨 옛날 표현으로 그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용광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뭐야? 뭐죠? 하나의 단지에 이게 하나의 단지에 막 다 뒤섞여 있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되게 옛날 아니죠? 소설에 많이 쓰였던 표현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네. 식으로 진짜 드레스룸에서 생긴 일이네요. 네, 뭔가 세태적인 거를 엄청나게 네. 이거 저거를 다 보여주는 맞아. 어떻게 보면 되게 입담이 좋은 소설의 2023년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네이트판이나 네. 그런 거 가지고 나 소설 한번 써볼까 하면 이런 소설 나올 것 같은? 근데 그게 뭐 저희가 쉽게 네. 썼다는 뜻이 아니라 맞아요. 그런 느낌을 그냥 네. 커뮤니티 안 하는데 커뮤니티 하는 느낌 들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세부를 잘 짜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커뮤니티는 안 해도 뭐 네이트판 돌아다니는 네. 글이나 뭐 트위터에 네네. 올라오는 표현들이나 밈 같은 거는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거를 차용한 사실 소설들은 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키느냐 아니느냐 잘 감추느냐 아니느냐의 차이 같았는데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익숙했지만 어떤 디테일들은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디테일. 그래서 네. 이 작가님이 어느 정도 커뮤 생활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뭔가 운영진인가? 되게 찐 네.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네. 정말 많이 이런 것들을 어디를 어떻게 소설에 녹여야 이게 사람들에게 읽힐 때 이거 나 아는 얘기인데? 이거 나 아는 표현인데? 맞아요. 이렇게 안 느껴지게 뻔해라고 안 느껴지는 할 수 있을 들어갔어요, 되게 거의 모니터링을 했던 분 같은 느낌처럼 네. 그래서 조금 이 소설의 어떤 뭐 이야기적인 신선함보다는 그런 디테일적인 면에서 좀 재밌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리고 약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쎄한 느낌의 번역가도 너무 캐릭터가 재밌어요. 피규어를 모아. 근데 피규어가 스타워즈나 건담이 아니고 온통 긴 머리에 치마를 입었어. 진짜 쎄한데. 그리고 고지서까지 챙겨가고 이 근데 막 사람의 고지서 막 챙겨. 이건 좀 아닌 거. 네. 그건 아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캐릭터. 네.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거? 이 사람이 그 피규어 사진을 보낸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이 이 화자가 말을 거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네. 말 걸지 말지 무서워라. 이게 근데 굉장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심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레스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이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왜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또 다른 생을 사는 것 같은 그쵸. 느낌으로 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굴레? 마지막이 사실은 좀 상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네, 네, 네. 뭔가 이 소설에서는 되게 돌고 도는 것의 네. 완성으로 느껴졌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정말 여기서 벗어나기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 다른 시스템을 끌어왔음에도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거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 그런 것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돈 생기고 나서 드레스룸에서 일상 고민보다 가방 신발 게시판 주로 이용하잖아요. 네. 그 디올 레이디백 너무 흔한가요? 그러면 출근용이냐 루이비통 알마 추천료 이미 있으시면 레이디백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저 잘 모르는 디올 레이스백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데 네. 이런 게 약간 저한테 어머나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좀 계속 이제 이 흥미를 끌어당기는 네. 네. 저희처럼 커뮤니티 모르는 사람이 더 재밌어할 만한 네. 온갖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맞아요. 소설입니다. 네, 이렇게 문장의 찐 2023년 6월호에 실린 김세연 소설 드레스룸에서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세연 소설 드레스룸에서 생긴 일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참 진도를 나가던 도중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었다. 번역가는 해석을 멈추고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크기가 크고 모서리가 해져 있는 보스턴 백이었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많아서 묵직해 보였다. 무엇을 찾는지 한참 뒤지다가 손이 미끄러져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패드와 우산, 오래전에 넣어두었을 게 분명한 냅킨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꾸깃꾸깃하게 접힌 냅킨에는 우리 집 근처에 위치한 엔젤커피라는 카페의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었다. 아이고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물건 줍는 것을 도우려 허리를 숙이자 번역가가 손사래를 쳤다. 번역가는 아이패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나는 내 발밑으로 불러온 볼펜과 종이 쪼가리를 집어 올렸다. 줍고 보니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고객 성명란에 송지은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아, 쌤 그거 제가 대신 챙겼네요. 가만히 멈춰있는 나를 보고 번역가가 말했다. 왜 전에 요금 체납돼서 전기 끊길 뻔 하셨다면서요? 생각나서 제가 찾아왔어요. 내가 사는 빌라는 우편함이 건물 밖 주차장 쪽에 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걸 자주 잊는다. 고지서가 쌓여가는 걸 모르고 내버려뒀다가 전기가 끊길 뻔했다. 그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번역가가 내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온 김에 우리 집 주변을 산책했다고 했다. 뿌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집 몇 호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자신이 번역한 책을 보내주고 싶다고 해서 집 주소를 가르쳐준 적이 있었다.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다. 아, 이게 이 글자였군요. 번역가는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던 원문 텍스트를 확대하며 말했다. 잘못 해석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뭐든 의심이 가면 확인해봐야 해요. 넘겨 짚었다가 큰 코 다친다니까요. 번역가가 고르지 않은 치열을 드러내며 웃었다.